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차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수수료 받았는데 라고 하는 분들 분명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앞뒷방 맞았다. 저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킬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 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차를 찾아드리고자 밤낮으로 고민하는 마이카플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 시간은 길지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중고차 더 이상 속지 말자. 부제는 법대로 하자입니다. 법대로 하자. 무슨 얘기냐? 법을 알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속으실 일이 없습니다. 자, 중고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중고차에 들어가는 비용 총 4가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차량 대금, 이건 당연한 얘기. 자, 이전비, 당연한 얘기. 매도비, 당연하지 않은 얘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수수료, 요 2가지, 요거에 대해서 좀 크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차량 대금,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 인터넷 광고 모두 믿지 말 것. 자, 무슨 얘기냐? 차주 딜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자, 차주 딜러, 좀 생소한 단어 나왔어요. 차주 딜러가 뭐냐? 자, 차를 매입해 올 때 뭐 경매장이든 카센터든 신차용업소든 뭐 아는 지인이든 그렇게 해서 차를 매집을 해오죠. 매집을 해와서 실제 광택을 내고 성능을 맡고 전시한 실제 차주 딜러, 네, 그런 차주 딜러가 있고요. 알선 딜러는 그런 차량을 알선하는 사람을 알선 딜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차주 딜러는 처음부터 딜러 시작할 때 나는 차주 딜러만 할 거야, 알선 안 해. 알선 딜러는 나는 알선만 할 거야, 차주 딜러 안 해. 이런가요? 아니죠.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차주 딜러도 내가 갖고 있는 차 중에 내 고객이 원하는 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알선 딜러도 알선하다가 실제 내가 또 차를 매입해서 내가 차주 딜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차주 딜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놨는데, 내 차를 내가 인터넷에 광고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차량 1,000만 원입니다 해놓고, 자, 1,000만 원의 수수료. 소비자는 몰라. 수수료 당연히 내야 되나 보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수료를 지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차주 딜러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차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미 차값에 그 마진이랑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알선 딜러는 수수료를 받느냐?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알선 딜러가 수수료도 받고 차값에서 또 뻥튀기를 해요. 자, 이 차값 뻥튀기 하는 원리는 제가 또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채널을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알선 딜러가 어떻게 차량 금액을 뻥튀기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선 딜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차주 딜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왜? 내 차 파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비 당연히 들어가죠. 한 7% 들어갑니다. 자, 7% 들어가는데 취득세, 등록세, 채권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7% 들어가는데 이 이전비가 좀 남아요. 왜 남느냐? 자, 내가 3,000만 원에 차를 샀어요. 3,000만 원에 샀는데 3,000만 원에 대한 이전비 210만 원을 이전비로 냈더니 돌려주는 금액이 있어요. 왜 있느냐? 이거는 신고할 때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3,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빠진 2,700만 원의 이전비 신고가 들어가니까 거기 이전비가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비를 예전에는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넣는 딜러들이 많았죠. 자동차 관리법 65조에 보시면, 자,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자로부터, 양수가 이제 구매죠. 구매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 등록에 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 이전비를 3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13년도에 이미 신설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다 인마이 포켓 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허위 딜러들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법제화를 시켰어요. 자,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계좌번호를 직접 받아, 그리고 상사에서
알선 딜러한테 주지 말고 소비자한테 바로 줘. 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전비를 삥땅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상사에서 직접 주지 않을 경우에는 딜러한테 주고 나서 딜러한테 몇 월 며칠 날 이전비 차액을 이렇게 딜러한테 지급했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의 문서를 사인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좀 착각할 수 있죠. 이런 걸 모르면. 자, 그럴 때는 제 영상을 봐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정확하게 상사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상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알선 딜러에게 서약만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전비 차액 환급 받았습니다 라고 사인만 받고 알선 딜러한테 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알고 참고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할 일은 없어요. 자, 매도비. 자, 이게 좀 껄끄러워요. 솔직히 껄끄럽습니다. 저같이 중고차 20년 한 사람은 너무 껄끄러워. 왜 껄끄럽냐? 제가 예전에 중고차 할 때 매도비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있는데, 자, 2004년도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보관관리비라고 해서 받아요. 자, 2004년도에 55,000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랬어요. 경차 한 3만원, 지금 현재 45만원, 경차 30만원, 35만원 막 이렇게 받아요. 많이 올랐죠. 자, 이 매도비, 보관관리비. 자, 매도비란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이 보관관리비는 실제 자동차 시행규칙령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령에 122조에 나와 있어요. 보관관리비는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자,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맥스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네. 근데 이거는 또 해석이 또 틀려. 자,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뭐 하루 치냐, 한 달 치냐, 1년 치냐. 그럼 이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주차장에 한 일주일 있다 나갔어. 그럼 일주일만치의 비용만 받아라. 매입했을 때 하고 판매했을 때의 기간이 일주일밖에 소요가 안 됐다면 그 일주일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뭐 한 90일 된 차들은 좀 애매하겠죠. 1년 돼도 안 팔리는 차들도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 그런 차들은 매도비 받기가 좀 애매하죠. 어쨌든 그런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매알선 수수료예요. 자, 매매알선 수수료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령의 122조의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알선 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에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 참 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루뭉술해요. 자, 매매알선 소요되는 실제 비용, 이게 뭐야? 나는 기술력이 좋고 참 정직한 사람이니까 매매알선 수수료 소요되는 비용이 좀 세, 단가가 세, 인건비가. 그러면 한 100만 원 받아도 돼요? 안 되죠. 물론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조합들 간에 서로 맞춘 게 있어요. 2.2%만 받아라. 2.2% 정도로 받자. 차량 대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2.2%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자, 2.2% 수수료 저희 마이카 플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0만 원짜리 팔았어요. 자, 22만 원 받아요. 그죠? 예전에 13만 8천 원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한 3일 됐어요. 저희 구독자인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13만 8천 원을 면제해 드리자. 그렇게 해서 면제를 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요. 자, 법정 수수료, 예전에는 법정 수수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정? 법으로 정해진? 이거 무조건 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구속력이 있는 그런 단어였죠. 그래서 2.2%,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주 딜러는 법정 수수료 받을 수 없어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차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수수료 받았는데? 라고 하는 분들 분명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앞뒷방 맞았다. 저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법정 수수료 저희 마이카 플랜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마이카 플랜은 어떻게 하죠? 제가 검수해 드리죠. 그리고 제가 1년에 2만 킬로 무상 AS 해드립니다. 전차종 15만 킬로 이하. 뭐 15만 킬로 넘는 거를 1년 2만 킬로 AS 해달라. 이건 조금 에바죠. 저희 아들 말대로 에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카 플랜에서는 15만 킬로 이하 되는 차들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검수를 정말 막 피나게 노력해서 검수를 다 해드려도 기계장치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고장날 수 있는 게 기계장치예요.
멀쩡하게 잘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퍼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동차가 막 가다가 차주한테 야, 나 좀 있으면 고장날 것 같으니까 수리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물론 경고등이 있긴 하지만 경고등 없이도 그냥 고장나는, 갑자기 안 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차량 윈도우 스위치가 잘 내려가다가 어느 날 또 안 내려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저희가 AS를 해드리는 비용입니다. 물론 고장이 안 나면 좋죠. 근데 소비자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사러 오셔서 수수료 70만 원, 80만 원 내고 가세요. 근데 그 비용 안에는 내가 1년에 2만 킬로 타는 동안 편하게 탈 수 있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이거를 보장을 안 해주고 2.2%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차주 딜러가 이 수수료를 안 받으면 보장을 안 해주냐? 뭐 안 해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차주 딜러한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2.2% 안 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차주 딜러가 예를 들어서 1년 2만 킬로 보장 안 해줘. 그건 뭐 1년 2만 킬로 보장 안 해주는 알선 딜러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한테 가서 차를 차주 딜러한테 직접 샀다고 그래서 싸게 산 거냐? 그러다가 고장나. 근데 그 차를 차주 딜러가 차 일을 한 지 오래 안 됐어. 얼마 안 돼서 차에 지식이 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이거는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상태를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 차주 딜러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샀다고 그래서 싸게 샀다고 말할 수 있느냐? 검수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내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검수에 따른 책임도 져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수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수료 왜 들어가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 뭐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소요되는 실제 비용, 대행 수수료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에서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한 10,000원, 20,000원, 요즘에는 뭐 한 30,000원 요 정도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 비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22조 매매알선 수수료,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좀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4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중고차 딜러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자, 이거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 이거 좀 받자 라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차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뭐 이런 조사 산정 수수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아직 안 받고 있죠.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근데 이걸 받으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요. 왜?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안 받으면 우리가 호구하냐? 자, 그러면 소비자는 개호구죠. 이것까지 받으면 개호구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뭐가 들어가죠? 자, 성능 점검 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15,000원, 2만원 밖에 안 했어요. 15,000원, 2만원 하고 30일 2,000km 보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험회사랑 같이 협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줘요. 근데 그 비용이 좀 낮아졌으면 또 몰라, 더 비싸졌어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자, 주행거리 10만 킬로 넘어가는 차 성능점검 비용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17만 킬로, 자, 성능점검 비용 얼마인지 좀 한번 볼게요. 자, 사고 유무랑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와 있죠? 가격 조사 산정 금액. 이게 이제 마킹이 되면서 조사 산정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성능 점검 비용 여기 나와 있는데 21만 2천원. 거의 도둑놈이죠, 도둑놈. 죄송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받으라고 돼 있는 비용인데, 예전에는 쌌던 것들이 지금은 복잡해지면서 더 비싸져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조만간에 이거 받으면 저는 진짜 중고차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아. 이 비용, 이 모든 비용을 다 내고 내가 중고차를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회의감. 중고차라는 게 좀 싸게 사고 좀 가성비 좋은 차를 찾고 이런 게 목적인데, 이런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어요. 이 차량 대금을 제외한 이 비용,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런 부가 비용까지 계속 추가가 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1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00만 원의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진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 살 깎아먹는,
저를 막 때리는 그런 영상일 수 있어요. 아우, 중고차 못 쓰겠네. 옛날에도 못 썼지만 지금은 더 못 쓰겠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어디 무슨 대기업에서 하는 인증 뭐 이런데 겁나 비싸죠? 저희는 매도비 없습니다 해놓고 차값에 다 녹였어.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양아치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비용도 추가가 될 수 있다. 자꾸 딴 얘기 하는데, 자, 중심 잡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총칭. 자동차 매매업자는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 들어가는 비용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차량 대금,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성능점검 비용,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수료 내는 게 아까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비용적으로 속지 않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기본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이제는 진짜 차를 잘 찾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거를 딜러만큼 알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는 그런 경력이 풍부한, 저도 예전에 중고차 시작한 지 1년, 2년 뭐 풋내기 시절 때 한 3년, 4년, 5년 저도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 하자가 되네.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면서 경력은 무시 못하는 거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저한테 오시는 분만큼은 중고차 실패할 확률을 제로로 낮춰드리고, 거기에 제가 1년 2만 킬로까지 무상 AS 해드리고, 그런 딜러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아니어도 돼요. 저 욕하려고 그랬네. 욕할 뻔했네. 저 사람은 얼굴이 너무 커. 그래서 싫어. 저도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싫어.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딜러를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좀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비용을 잘 알고 대처를 하시면 참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진짜 한 5년 6년 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좀 바뀐 내용도 있고 해서 오늘 한번 다시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알선 딜러 가격 뻥튀기 하는 법, 그거 이것도 다 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3년 4년 5년 전 거 찾아서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지금 또 구독자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준비해서 알선 딜러가 수수료 외에 어떻게 마진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좋은 중고차 구매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